경찰이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를 곧 조사할 예정입니다.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소속사의 사안 축소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슈가가 조만간 경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당시에는 이제 음주 측정을 하고 바로 귀가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번이 이제 정식 조사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사안 많은 팬분들에게 좀 실망을 안겨드린 그런 사안이었죠. 인기 그룹 BTS의 멤버 슈가 씨가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몰고 주행을 하다가 이제 혼자 넘어지게 되었고 이를 보고서 도와주려고 다가갔던 이제 경찰관이 음주 사실을 인지하고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음주가 확인되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예. 이제 곧 정식 소환 조사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이제 음주의 경위, 어느 정도 음주를 마신 후에 전동 스쿠터를 타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이동 거리 어느 만큼을 이제 이동을 하다가 이렇게 넘어지게 돼서 지금 적발이 된 것인지, 뿐만 아니라 왜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고요. 네.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포토라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예.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수사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소속사 빅히트는 범칙금을 부과받고 이제 면허가 취소됐다라고 표현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치 사건이 종결이 된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렇죠. 이 소속사의 대응이 굉장히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표현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전동 킥보드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킥보드 형태, 한 발을 올려놓고 이제 전기로 가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전동 스쿠터는 사실 모양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 우리가 이제 자전거 안장처럼 안장이 함께 달려 있어서 앉아서도 주행이 가능하고 속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납니다. 이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 장치라고 해서 총 무게도 30kg을 넘으면 안 되고 최고 속도도 25km/h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예. 전동 스쿠터는 이제 이거보다 무겁고 더 빠르게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더 그 위험이 크다고 보아서요. 전동 스쿠터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가 되어서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일종의 그러니까 차와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초에 처음에 소속사 측에서는 입장문을 냈을 때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났고 전동 킥보드도 물론 음주 상태에서 주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도 불법적인 부분은 맞지만 전동 킥보드 음주의 경우에는 통고 처분이라고 해서 범칙금을 부과받게 됐고요. 네. 범칙금을 부과받고 음주 상태에서 이제 면허 취소 정도의 수치가 발생됐다면 면허 취소 같은 부분은 있지만 범칙금을 부과받고 이제 종결이 되는 그런 사안인데 이번 사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동 킥보드가 아니라 전동 스쿠터였기 때문에 이때는 통고 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얘기하는 형사 입건, 그러니까 입건이 가능한 수준의 음주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소속사에서 이렇게 범칙금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종결이 되었다는 투로 이제 입장문을 밝힌 건 소속사에서도 즉각적으로 사과를 했고요. 이 부분은 오해가 있었다,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너무 사안을 가볍게 본 것이 아니냐,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또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대응이 이제 미흡했다 이야기를 해두셨는데 뭐 전동 킥보드라고 주장한 부분도 그렇고요. 맥주 한 잔을 마셨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음주 측정 결과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웃돈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그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응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대로 이제 이 상황을 잘 설명을 하고 정해진 처분을 받는다면 사실 이런 논란은 피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크게 문제되는 것이 일단 전동 스쿠터였냐 킥보드였냐는 이제 전동 스쿠터로 일단 정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음주량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이제 이 슈가 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순순히 음주 측정을 했는데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이제 0.08인데 이것을
훨씬 웃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음주 상태, 그러니까 음주는 굉장히 많이 한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제 소속사에서는 이제 맥주 한 잔 정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사안을 너무 가볍게 본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주행을 하다가 넘어져서 적발이 되었나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소속사에서는 뭐 500m 가량 굉장히 짧은 거리를 주행하다가 적발이 되었다는 이 식으로 이제 입장문을 냈지만 이 부분이 또 사실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면서 결국 이제 앞으로 있을 예정인 소환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음주량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어느 정도 주행했는지 여부가 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가능합니다. 네, 우선은 경찰 쪽에서는 슈가의 면허 취소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어떤 과정을 밟게 되는지도 좀 짚어주실까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를 훨씬 웃도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네. 면허 취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예. 그럼 이제 7일 이내에 면허증을 이제 일종의 반납하는 절차를 가지게 되고요. 만약 본인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여겨서 이제 신청을 한다면은 이제 임시 운전 면허증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임시 운전 면허증의 유효 기간이 40일 정도이기 때문에 이 40일 안에 이제 면허 취소 절차가 돌입을 할 수도 이제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는데 그러니까 슈가는 사회복무요원인데 지금 병무청에서는 일과 후에 이제 이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현역병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이 슈가 씨가 사회복무요원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와중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사회복무요원은 근무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퇴근 이후 발생한 일은 맞겠죠. 그런데 이제 이번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이 규정을 들여다보니까요. 복무를 하는 와중에 네네. 이 사회복무요원이 뭐 품위에 어긋나는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원래는 적발이 되면은 5일씩 그 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규정이 마련은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때 그 기준이 근무 시간 중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만 이제 처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미비하지 않았나, 규정을 만들 때 이런 상황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근무 시간 외에 일어난 부분은 맞지만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부분은 사실 맞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일단 병무청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근무 시간 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사적인 절차, 그러니까 형사처분을 받는 것에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지 이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렇다면은 지금 정식으로 복무하고 있는 국군장병의 경우에는 뭐 일과 시간, 거기도 일과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저녁 먹은 이후에 이런 일을 벌였다면 또 마찬가지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냐.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부분이다. 또 이런 제기가 지금 되고 있어서 이 사회복무요원의 어떤 근무 기간과 관련한 규정도 좀 손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 경찰 쪽에서도 곧 이제 조사를 할 예정이니까요.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리올림픽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지금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가 이제 배드민턴 협회를 향한 선수 관리 부실 논란 등과 관련해서 공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안세영 선수 이전에 SNS에서 이제 사과문을 올리기도 하면서 올림픽이 끝난 뒤에 다 얘기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이런 가운데 이제 28년 전에 금메달리스트였던 방수현 해설위원까지 협회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죠? 네,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배드민턴 여제로 지금 군림을 하고 있죠. 안세영 선수 정말 값진 금메달을 따왔습니다. 파리 올림픽의 정말 최고의 스타라고 볼 수 있는데 외신들도 정말 극찬을 하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었어요. 네. 또 굉장히 어린 선수기도 한데 안타깝게도 지금 금메달의 기쁨을 만끽해야 될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진실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이제 파리 올림픽에
올림픽에서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획득한 직후에 바로 굉장히 의미심장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기자회견의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요약해 보자면 결국 배드민턴 협회가 너무 부당한 처사를 많이 했다. 본인의 어떤 부상 부분에 대해서도 오진을 한 측면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무리하게 출전을 강요한다거나 아니면 단식과 복식은 엄연히 다른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의 종목처럼 배드민턴이라는 하나의 종목으로 이제 합해서 이제 훈련을 하거나 함께 출전을 강요한다는 등 그리고 총괄적으로 어떤 이 선수의 관리라던가 감독이라던가 지원에 있어서 협회가 너무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이런 점을 말 그대로 정말 작심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와 관련해서 배드민턴 협회에서도 이제 입장문을 추후에 정리해서 냈는데 A4 용지 10장에 달하는 입장문을 예. 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도 볼 수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 내용을 또 간략히 보면 그러니까 협회 측의 입장은 아니다. 안세영 선수에게 최선의 최고의 지원을 해왔고 이보다 더 요구하는 것이 더 무리한 좀 부탁이 있었으며 다른 선수들과의 어떤 차별적인 대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안세영 선수를 서포트했다. 이것이 결국 골자로 하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서로의 입장이 평행선으로 달리다 보니까 양측에서 진실 공방으로 지금 번져지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너무 좀 무리하게 뭐 귀화 논란이라던가 뭐 개인 자격으로 출전을 하겠다는 이야기냐 이렇게 좀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전에 안세영 선수 이전에 굉장히 훌륭한 또 배드민턴 선수였죠. 네. 이제 방수현 해설위원도 이제 이와 관련해서 좀 배드민턴 협회 쪽에 좀 더 가까운 입장을 좀 내기도 하면서 이것이 또 뭔가 양대 양 이제 강대 강 구도로 서로 맞서가면서 계속해서 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다 굉장히 안타깝고요. 지금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떤 진실 공방에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누가 진실이냐 보다는 어쨌든 선수가 문제점을 제기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다면 어른의 입장에서 그리고 협회의 입장에선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파리올림픽은 끝나가고 있지만 그 다음 올림픽이 있거든요. 예, 이제 예. LA를 준비해야 되고 그 이후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우리가 배드민턴을 어떻게 좀 더 훈련 환경이라던가 그런 세계 수준에 걸맞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것이냐 좀 논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이제 진실 공방 흐름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 지금 대한 배드민턴협회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 선수가 지도자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지금 드러났는데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해석의 여지가 분분할 수 있는 규정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어떤 운동이라는 부분, 스포츠라는 부분도요. 규율이 중요하고 왜냐하면 부상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엄격한 뭐 코치와 선수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는 있겠죠. 예, 예. 하지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복종이라는 말이 사실상 요즘 같은 시대에 통용되는 말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코치와 선수 간의 관계는 서로 협업하고 가르침을 받고 이걸 흡수하고 조언을 구하고 이러면서 사실 존경하고 존중하는 관계지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관계라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뭐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 충분히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이런 규정 자체가 문제되기보다는 지금 안세영 선수가 이 배드민턴의 전체적인 그 관례라던가 업계에 통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뭐 개인 자격의 스폰서 같은 부분을 붙이지 못한 부분, 뭐 계약금이라던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연봉의 상한의 전행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문제 제기를 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차에 이제 좀 대화의 장을 열어서 선수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협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선수를 보다 지원하고 배드민턴 꿈나무들을 좀 육성할 수 있을지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인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소식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전기차 화재 피해로 손해 담보를 신청한 차량이 600대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고 보험사에서는 이제 선 지급을 한 뒤에 책임 소재를 가려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법적 분쟁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법적 분쟁이 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많은 피해자들이 이제 자차 보험으로 일단 수리를 맡겼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자차 보험이라는 건 지금 피해자, 그러니까 피해 차량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있잖아요. 이 피해 차량에 가입한 보험에서 일단 이제 본인 부담금만 내면 수리를 완료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험사들 간에 이 지금 문제가 된 지금 완전히 전소한 이 최초 시점에 발화를 했던 그 가해 차량의 보험사 내지는 지금 화재 원인에 대해서 2차 합동 감식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 제조사라던가 지금 이 차량 자체의 제조사인 벤츠, 그러니까 제조사들 간에 결국 그래서 지출한 이 비용에 대해서 이 피해 보상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누가 분담을 할 것인지를 두고 치열하게 법적 공방이 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화재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재의 원인이 좀 밝혀지고 난다면 이 부분에 또 서로 간에 뭐 과실이 있다면 과실 분담 비율에 따라 나눈다거나 아니면 한쪽의 책임이 모두 귀결될 수 있다면 그쪽에서 책임을 최종적으로는 지겠지만 이것이 굉장히 긴 법정 싸움이 예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인천 전기차 화재 이슈까지 짧게 만나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